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저는 루센트 치과라고 하는 곳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교정과 전문의 대표원장 조성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 두세 달 전이랑 하게 또 와가지고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진료에 대한 얘기, 뭐 치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가 때도 때이니만큼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나 이제 혹은 또 치과 의사라든가 이제 치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면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해서, 주제를 치과 의사가 되는 법,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치과 의사가 되는 법. 영희님 안녕하세요. 영희님, 이게 약간 머리 묶은 이모티콘이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뭐 일단은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도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님.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인데, 즐거운 금요일 저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엄청 또 추워지겠죠. 예, 아들님 치과 의사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방법이요. 음, 자, 제가 지금부터 방법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부터 어려운 방법까지. 일단은 치과 의사가 되려면은 치과 의사 면허 시험이라고 하는 걸 봐야겠죠. 뭐 방법이 어떻게 됐든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운전면허 같이 이제 치과 의사라고 하는 의료인은 일단 나라에서 시행하는 면허에 대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치과 대학이나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어떤 소정의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흔히들 이제 치과 대학이나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제 면허를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시험을 또 쳐가지고 국가고시를 또 봐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일본 가서 운전면허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가 되려면 일단은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면허 시험이라고 하는 게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운전면허 시험도 똑같죠. 60점, 70점인가? 네, 운전면허는 60점이랑 70점이랑 두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치과의사 면허 같은 경우는 60점이 넘어야지만 이제 이게 어, 통과가 됩니다. 근데 면허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치과 대학이나 치의학 전문대학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따신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에서 이제 외국에서 따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뭐 이상한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무슨 특이한 나라에서 뭐 치과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서로 이제 호환이 되는 그런 정도의 자격 기준을 가진 나라에서 치과 의사 따뜻한 겨울님 질문을 받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겨울님 그 해주셨잖아요. 제 주변에 치과 의사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면 치과 의사가 꿈이었던 사람 손들어봐 하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과 의사를 막, 나는 치과 의사가 꼭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요, 진짜 한 열이 뭐야, 한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치과 의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예, 꿈이라고 보기에는 뭐 너무 조금 작죠, 직업의 카테고리가. 저의 꿈은 뭐 과학자, 뭐 아니면은 뭐 조금 뭐 어떤 되게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시험을 딱 이제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보고 이렇게 딱 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의과대학, 치과대학 뭐 이런 걸 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약간 건축물 만드는 거, 이런 뭔가 구조물을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 친형이 약간 이제 그런 공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메디컬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의견을
좀 본받들어서 치과 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만족도요. 만족도 감사합니다. 영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치과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제일 낮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뭐 가끔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통계들이 있고 막 그런데 치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사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결 자체가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칼도 많이 쓰고 이제 주사기도 많이 쓰고 그리고 허리랑 목도 많이 굽혀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몸을 많이 혹사시키는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만족도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아픈 사람 아니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졌을 때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고맙다, 뭐 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때 조금 만족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글쎄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치과 의사가 꿈이었다라기보다는 약간 의료계 쪽이 좀 꿈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의사, 치과 의사, 뭐 한의사 요 세 개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사람이 내 손에서 죽어나가는 거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야 내가 이 사람 죽었어? 어떻게 내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고 두 번째는 응급 환자를 막 본다고 막 뛰어나가고 이런 거는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한의사를 하려고 했던데 한의대를 가려고 했더니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의대를 갈까? 수의사를 할까라고 했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야, 이 사람 개랑 고양이 똥구멍 보다가 인생 마감하고 싶지 않으면은 치과 의사 해라. 사람 보는 의사 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치대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하고 치대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뭐 비슷하기는 하죠. 결과적으로 의대하고 치대하고 한의대하고 약간씩은 다 다르죠. 특히나 이제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육체 노동 플러스 감정 노동, 정식 노동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고치는 AS 기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사람하고 뭐 이제 전부 다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다 적절하게 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업 만족도는 저는 뭐 사실 뭐 중간 이상은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환자분들이 예뻐지는 거에 있어서 만족을 좀 느끼고 그리고 아름다워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을게요. 자, 최영애님 안녕하세요. 최영애님. 저는 한때 교정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교정 치료는요 안 해도 돼요. 예, 그 왜 합니까? 불편하게 막 이렇게 철사도 있고 막 음식물도 끼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안 해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 양치질 잘 하시라고요. 양치질 잘하고, 그리고 약간 삐뚤삐뚤어도 불만 없이 지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하면, 저 약간 삐뚤삐뚤한데 불만 없어요. 왜냐면 뭐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별만 없고. 그런데 이제 양치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삐뚤삐뚤하다면 치석이랑 치태가 많이 끼고, 거기에 치실질이랑 이런 걸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쪽에 사이충치도 생기고 치석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 치태 치석이 나중에 잇몸 질환으로 또 번지기도 하고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치아 배열이라던가 이제 현재 치아들 상태가 특별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약간의 어떤 불규칙한 약간 삐뚤삐뚤한 것 상관없이 나는 양치질이랑 치간 칫솔, 치태, 치실 같은 걸 잘 써서 구강 관리를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치과에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꼭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 검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자,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영애님 교정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라고 하면 분명히 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주변에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네이버, 뭐 지식인 유튜브, 물론 저도 유튜브 하지만 아무튼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어떠한 전문가도 영애님의 어떤 상태를 보고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애님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교정을 꼭 해야 되는 게 유리한 경우인지 아니면 교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요것만 지켜주면은 조금 지내시는데 아주 무방한 경우인지는 영애님이 직접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오시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 받을게요. 지연님 안녕하세요. 지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해피영님, 영도님, 지연씨 안녕하세요. 오영도님 목소리가 좋죠. 전 좋아요. 저 좋습니다. 네. 목소리가 조금 변하긴 했어요. 살이 빠지면서 좀 변했는데 최근에 조금 나태하게 살았는지 다시 살이 찌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과 의사가 되려면 문과, 이과가 선택이 도움이 되나요? 자, 일단은 치과대학, 의과대학 이런 데는 다 대부분 이과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과들이 이제 일단은 그 과목 자체도 뭐 과학이랑 뭐 이런 그 생물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모집 요강 보면은 문과 이과가 아니고 이과에서 더 많이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각 대학이나 치아 전문 대학원 이런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과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과하고 문과를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이과였죠. 극이과. 그래서 이제 이과는 뭐냐? 극계산적입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1이 2지 1 더하기 1이 1이라는 얘기는 절대 그 말도 안 되는 감성적인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는 헛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요. 이과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죽고 살고 아프고 안 아프고 하는데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피 형님 봐봐요. 냉철한 판단이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환자분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길게 본다면 그 환자분을 위하는 길이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 지금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이거는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환자분 지금 감정적으로 힘드시니까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이거는 문과죠, 문과. 이과는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당장 살리고 봐야 돼. 지금 약을 뭘 넣고 뭐 때려 넣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지. 이게 이과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인드로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가 자꾸 와이프랑 싸우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과가 조금 더 약간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냉철한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과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튜님 뭐가요? 그래요? 문과가 이성적이고 냉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면은 저는 약간 영혼 없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이 아프시다고 하면은 예, 원래 조금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문과, 이과가 감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과는 이제 국어라든가 어떤 약간 언어학적인 감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이 문과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과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라던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 추론 이런 거에 조금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가지고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시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과는 답이 하나죠. 뭐 이렇게 딱딱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나 어떤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이과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과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해피 형님이 조금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치과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문과하고 이과하고 둘 다 섞여 있기는 한데, 이과에 대해서 이과에서 배우는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이 일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과에서 필요한 암기적인 부분도 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은 부분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입시할 때는 이과가 도움이 되고, 입시하고 나서 실제로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할 때는 문과적인 부분이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입시를 해야지 뭐 의사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연 씨, 제가 치과의사 직업의 장단점 솔직하게. 지연 씨, 이거 그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문과로 갈 수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변님. 예, 그 옛날에는 교차 지원이라는 것도 했고요. 문과로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뭐 복수 전공 해가지고 졸업하고 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치과 의사의 장단점 솔직하게 한번 풀어드리면은, 장점은 뭐냐? 글쎄요. 저는 장점은 명확해요. 그 환자분들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치아가 아파가지고 죽을 만큼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치료를 좀 잘못했어. 환자분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사랑니 뽑았는데 막 그날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진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사랑니 뽑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는 근데 그냥 약간 과장이고 어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환자분이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의사라는 직업보다는 조금은 그냥 비의사가 아닌가? 약간 의사, 마이너 의사 이런 느낌을 조금 받는 건 있죠. 근데 하나 또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게 싫어서 이제 치과 대학을 선택을 했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문과로 갈 수 있어요. 예, 맞아요. 크리스탈님. 문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원광대 치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치과대학 많아요. 치과대학이 한 5개, 6개 되다가 최근에 7개, 8개, 9개로 늘어났고,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던 데가 전부 다 치과대학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 문과에도 교차 지원으로, 맞아요. 예. 고등학교 때 문과, 제로콜라 대신 17차님. 네, 맞아요. 교차 지원으로 치대 갈 수 있고요. 교차 지원으로 뽑는 학교도 가끔 있어요. 모집 요강에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많고, 뭐 외국인 전형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치과대학이 아니고 그냥 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그냥 문과에서 뭘 하더라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그게. 예. 사실 치과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뭐 의사도 사실 의사라고 별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본인의 소신대로 살아야 딱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의사를 딱 갔어. 의대를 갔는데 의대를 딱 갔는데 너무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너무 피를 보니까 내가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약대로 가는 친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의사 안에서도 막 그 과가 있어요. 과가. 근데 영상의학과라고 막 방사선 사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치과 의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전공이 있어요. 제로콜라 대신 17차님, 원장님 멋있어요. 그런 답변이 매우 좋은 답변이에요. 네, 계속 써주세요. 원장님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뭐 오늘 뭐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주 감성적이에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제가 오늘 고래는 아니지만 춤추면 안 돼요. 네, 춤추면은 비온 데서 제가 10번째 나왔지만 춤춘 적은 없습니다. 자, 영애님 재밌었어요. 네. 이제 창희, 성실, 예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상이 주는 만족도도 그쵸. 보상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생각을 딱 해볼게요. 보상은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나, 그러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치과 의사, 뭐 한의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입 자체가요. 감히 말하건대 그냥 일반 직장인들 2배에서 시작은 하죠. 근데 그 2배에서 시작을 하는 거가 소요되는 때 걸리는 시간이 직장인들보다는 2배는 더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졸업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사회 나가서 뭔가 돈이라는 걸 벌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기간을 버티고 내가 어떻게 해서 34살에 뭔가 전문의가 되고 군대도 끝나고 딱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때 버는 돈이 나중에 보상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로 대신 콜라 17차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돈을 버는 거 플러스 제가 그 돈을 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오늘도 육개장 컵라면에 김밥 2개를 먹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자, 제가 환자분들이 맨날 그래요. 원장님은 뭐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서민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진짜 부자는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어저께 그저께는 저녁 9시 반까지 계속 병원에서 환자분들만 봤어요. 그리고 김밥 먹고 그나마 샌드위치 시킨 것도 하나는 못 먹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족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좋은데, 그걸 제가 쓰면서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은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해졌다. 예. 아메리카노님 안녕하세요. 오영도님 재밌었나요? 예. 자, 다시 돌아가도 흰둥이와 푸드리님, 아까 인사 못 드렸네. 흰둥이와 푸드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도 치과의사를 선택하실 건가요? 네, 맞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저 솔직히, 치대, 의대, 치대, 수의대 요 3군데 썼거든요. 원서를. 그런데, 수의대는 저희 아버지가 개 똥구멍 만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만뒀고요. 의대랑 치대 중에서 뭘 결정했냐면, 결국엔 치과대학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응급 환자라던가 나는 이런 거는 싫고 내가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그냥 벌면서 적당히 그냥 좀 행복하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치과대학을 선택을 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틀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치과의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치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얘기하면은 되게 긴데, JSJ님, 자, 치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뭐 이제 재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인턴 때 응급실 근무를 할 때 새벽 3시에 콜을 받고 나왔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2명인가 3명 왔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이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이 교통사고로 TA라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ER에 오거든요. ER이라고. 근데 그러면 그때 성형외과 의사랑 치과 의사랑 막 이렇게 붙어요. 근데 보니까 한 명은 바로 DOA라고 해서 오자마자 바로 그냥 즉사. 그리고 한 명 오토바이 뒤에 탄 사람은, 학생은 죽고 오토바이 앞에 탄 친구는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다 갈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입으로 숨을 쉬는데 깔딱깔딱 죽을 똥 말똥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혀를 꼬매고 막 얼굴도 뭐 이렇게 혀도 꼬매고 입술도 꼬매고 성형외과 원장님이 여기저기 다 꼬매고 하면서 이제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얼굴 뼈 조각도 다 맞추고 이런 걸 합니다. 치과 의사들이. 그래서 그런 걸 딱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아는 났고, 그때 당시에 보호자분하고 계속 중환자실에서 소통하면서 이게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얼굴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정과라고 하는 어떤 전공으로 가서, 그 고등학생이 치료가 다 끝나고 한 2, 3년 정도 걸렸는데 다시 원래대로 건강하게 다시 사회생활 하는 거 보고 되게 보람 많이 느꼈어요. 그때가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야, 질문이 되게 많네요. 일단은 인사를 다 드려야 되니까, 슬기 씨 안녕하세요. 제로피님 안녕하세요. 제로피님, 썰님 안녕하세요. 매튜님은 아까 말씀드렸고, 뿔리에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되게 많으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32살에 치대 가는 거 망상일까요? 지잡대 출신, 돌머리 출신인데 TV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망상 아니고요. 되게 많아요. 32살이 뭐야. 40살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치과의사 말고 한의사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랑 같이 입학했을 때도 제 동기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제가 20살 때 입학을 했는데 32살, 35살, 심지어 막 거의 40살 가까운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치과 의사라고 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거의 기간은 조금 짧을 수 있는데 뭐 어때요? 뭐 조금 늦더라도 더 굵게 지내면 되죠. 예를 들어서 32살에 치대를 가서 내가 36살에 치과 의사 면허증을 딴다라고 하면 36살부터 2, 30년 열심히 하면 되죠. 예, 뭐 25살 때부터 뭐 40년 하는 거랑 30년, 40년, 10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사실 더 짙고 아주 더 훌륭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도님 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되게 뿌듯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뿌듯한 게 뭐냐면 약간 그때 약간 그런 걸 느껴요. 이제 환자분들이 그 학생이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말을 못 하니까 볼펜으로 자꾸 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쓰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중환자실 대기실에 있는 그 보호자분한테 요거를 아드님이 요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쓴 걸 가지고 또 다시 부모님한테 가서 또 전달해 드리고 부모님이 또 한 말을 또 내가 가서 그 학생한테 가서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이 아픈 부분을 치료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떤 그 최소한의 영역을 좀 안전한 영역을 지켜주면서 환자분에게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사실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지방대생 출신이 30대 수능으로 의치하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뽕님, 자, 입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자, 근데요, 달뽕씨 이 19세 때의 어떤 마인드하고 30대 마인드하고는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물론, 19세 때 약간 막 머리 회전이 잘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30대, 40대의 열정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 주변에는 그렇게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을 오신 분들은 보면은 달라요. 예, 나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 나이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나이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대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무기력한 친구가 있고요. 40대 분들 중에서도 진짜 20대 초반 부럽지 않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유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마인드인 거지 절대 내 어떤 공부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마인드만 된다면 조금 느릴 수는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하더라도 분명히 목표는 달성이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건 50 Shades of Grey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냥 장난으로 던져보신 말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장난으로 던진 말에서 모든 게 다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원래 항상 그래요. 위대한 변화는 장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매튜님 안녕하세요. 자,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약간 질긴 거 씻거나 할 때 어금니가 아픈 상황입니다. 충치나 이상성이 없다고 하고 치과마다 7번 크라운 한쪽에 안쪽에 그만다 금이 있는 밖에 없는데 이거요. 매튜님 잘 들으세요. 아직은 청취입니다. 감사합니다. 헬로비너스 헬로비너스님 저 칭찬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영애님도 진짜요? 사촌 오빠도 50대 구급 공무원 되셨어요. 그러니까 직업의 기천은 없어요. 저는 그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셨다는 거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로피님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학력고사 같은 시즌이 아니라서요. 사실 의지만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능은 의지나 노력은 저번 말씀에 학력고사 같은. 근데요, 수능은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과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게 의과 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꼭 수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외국으로 가서 뭐 그쪽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방법을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자, 매튜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매튜님 계신가요? 근데 매튜님? 아무튼 어금니 아픈데 씹을 때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치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크라운 한 치아의 안쪽에 금이 갔다라고 하면은 크라운은 뭐냐면요. 이게 머리에다가 이게 대가리 죄송합니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뭔가 씌우는 거예요. 헬멧을. 이게 씌우면은 이 씌워놨는데 엑스레이를 찍든 밖에서 눈으로 보든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절대로. 언제 보이냐면 그걸 뜯어내야 돼요. 대가리 이게 헬멧을 딱 뜯어내야지 안에 막 머리가 저도 이게 머리에 숱이 없는데 헬멧을 벗겨내야지 여기 머리에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엑스레이로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눈으로도 안 보이니까 이걸 뜯어봐야 된다. 벗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벗겨내면은 어떡할 거야? 다시 해야지. 뭐가 됐든. 벗겨놨는데 아무 문제 없네? 그럼 번 더 주세요. 다시 치료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치료를 할 때는요. 이 치료가 무조건 이득이 된다라는 무조건 판단이 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치료를 했을 때 무조건 지금 상황보다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질긴 걸 씹거나 어금니가 가끔 아픈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냥 두세요. 예, 그냥 두시고 그냥 질긴 거 좀 덜 드세요. 그러면은 치아들이나 잇몸이 조금 회복을 하면서 편해져요. 그런데 내가 질긴 거나 뭐 씹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약한 거 먹을 때도 엄청 아픈 거야. 그럼 그때는 빨리 가서 뭔가 검사를 해야죠. 알았죠? 그래서 치료는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치아가 조금 불편하다고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픈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그때 하시면 돼요. 매튜님. 그거 명심하세요. 매튜님 듣고 있죠? 두 개만 명심하세요. 그 강도와 빈도, 강도와 빈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감이나 통증이 강도가 세졌다. 아니면 너무 자주 아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 치과를 가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자, 매튜님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됐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자, 뿔리에님 안녕하세요. 황금사님도 새로 들어오셨네요. 뿔리에님 아까 봤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리얼님 리얼님 강태 나갔어요. 송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그쵸? 수능 가지고 수능 가지고 그만 싸우세요. 수능 가지고. 예? 여러분들 지금 다 수능 볼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수능 얘기하면 민감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수능 얘기하면 욱하고 야 네가 너는 잘 봤지? 네가 이거 알아?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막 받고 막 이러면은 수능 얘기 찍찍 그만. 수능 얘기 찍. 송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 저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오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인기 많아요. 저 집에 가면은 저 진짜 인기 1등이거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집에 가면은 애가 4명이거든요.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 셋째가 3살, 넷째가 1살. 자, 그래서 애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 많죠. 네, 4명이에요. 4명. 4자녀. 네, 4자녀.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셋째는 딸, 넷째는 아들. 네, 그래서 딸, 아들, 딸, 아들. 그죠? 딸, 아들, 딸, 아들. 아파트 같다, 아파트. 그죠? 어찌됐건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했습니다. 예, 저는 아들 둘, 딸 둘이 제 인생의 목표라서 아들 둘, 딸 둘. 예, 그래서 질문 아까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변님 드디어 질문 주셨네요. 제가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칭찬 스티커는 받거든. 옥수님 감사합니다. 다복하죠. 예, 맞아요. 다복해요. 다복해서 아주 그냥
아주 너무 행복해서요. 예, 지금 사실 행복해서 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애들 너무 귀엽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운데 요즘 감기가 너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감기 걸리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감기 걸리고 저희 집은 뭐 미취학 아동이 4명이니까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와서 감기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오면 그냥 끝장이죠. 막내는 지금 돌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와, 애국자 여사님. 네, 제가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애국자. 애가 4명이니까 애국자래요. 근데 저는 뭐 애국하고 싶은 생각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애국자 스타일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좋습니다. 자, 일단 질문이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답변 드릴게요. 자, 미니씨나 제로네이트 중에서 조금 더 추천하는 방법은 뭔가요? 둘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니씨나 제로네이트는 삭제를 적게 하겠다 혹은 자연치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뭔가 깎아서 씌우겠다 혹은 손대서 씌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딱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은요, 아, 환자분 이게 안 깎으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치아가 예쁘게 나오려고 하니까 살짝 깎아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니씨, 제로네이트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예, 라미네이트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미니씨는 또 아니라고 하겠죠. 제로네이트도 TU에서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둘 다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요, 치아는 있는 그대로가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정말 필요하면 치아가 마모가 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다듬고 교정으로 치아들을 예쁘게 핀 다음에 미백을 해라. 미백을. 내 치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빨래만 해라. 이걸 깎아서 다시 만들고 뭘 하는 순간 그때 당시에는 예뻐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는 무조건 보존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좀 고치고 싶다 그러면 교정 플러스 치아 미백을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뿔리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자, 헬로 비너스님 안녕하세요. 치대 졸업하면 대부분 개원을 하게 되나요? 맞아요. 대부분 개원을 하게 되죠. 왜냐? 의사랑은 좀 다르게 치과 의사가 갈 수 있는 어떠한 직종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보건소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치과 의사보다는 대부분 의사들을 찾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치대보다는 의대를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공직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이 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진로는 그런 경우고, 뭐 치과대학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극소수, 즉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 숫자도 대부분 의사나 한의사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치과의사는 약간 보는 부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요양병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개설할 수가 없고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자기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됩니다. 자, 뿔리에님 안녕하세요. 임플란트는 스트라우만과 국산 임플란트 중에 조금 더 천천히 오래 쓸 수 있을까요? 가격 차이가 스트라우만이 좋은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임플란트 진짜 우리나라 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국적이 어디입니까? 애국자 대한민국이죠. 뿔리에님 한국 사람 맞죠? 한글 쓰셨으니까 한국 사람 맞겠네요. 자, 현대차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자동차를 가서 부품을 달라고 해서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보면은 임플란트가 뭐예요? 임플란트는 메탈이에요. 치아가 아니고 기계적인 어떤 부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탈이 나잖아요. 스트라우마는 외국 거잖아요. 그 회사가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자기들이 바뀌든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단순히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현대차를 안 타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훨씬 되게 많이 좋게 잘 만들고요. AS도 훌륭하고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를 4명 가진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건 그냥 고가의 마케팅일 뿐, 임플란트의 어떤 성공이나 유지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산 임플란트 쓰셔도 돼요. 양심적인 맞아요. 감사합니다. 플래님 좀 도움이 되셨어요? 따봉따봉. 탑건님 안녕하세요. 처음 봤네요. 맞아요, 송이 엄마님.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자연 치아를 보존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잇몸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얘기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스캐닝 받으세요.
스케일링 비용을 나라에서 대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꼭 받으세요. 자기 부담금은 10,000원밖에 안 해요. 하지만 스케일링 받고 꼼꼼하게 진료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나라에서 추천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받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잇몸 질환에 대해서 방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스케일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양치질만 잘하지 마시고 꼭 치과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검진하면서 스케일링 하시면 됩니다. 자, 그쵸? 아메리카노님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삼성 제품을 사용하다 고장나면 서비스센터 역할이잖아요. 내가 임플란트 하나 심어놓으면 그게 평생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뭔가 탈이 납니다. 심지어 내가 여기 이 병원에서 뭐 하다가 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 제품이 뭔지 스트라우만이에요. 이러면 저희 스트라우만은 모르는데요. 부품이 없어요. 이러면은 난감하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국산 제품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조금 밀렸는데, 매튜님 아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저 답변 드릴게요, 매튜님. 방울토마토 먹을 때도 아프고 3,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치과가 정확해요. 근데 방울토마토 먹을 때도 아프고 3, 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치아가 문제인지 치아가 정확히 못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치과에서 조금 검사를 꼼꼼하게 안 한 것 같은데요. 방울토마토를 먹어도 아프면은, 야, 방울토마토하고 만두 먹을 때 아프면 그건 치아가 그냥 정상이 아닌 건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치과를 찾아가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치과를 찾아가시냐면요. 내가 이가 아프다. 그러면은 치과 보존과.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 치과 보존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의사들도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내과, 외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치과도 신경치료라든지 아니면 치아들에 대한 통증을 보는 게 치과 보존과입니다. 맞아요, 영희님. 치과 보존과. 자, 네이버에다가 치과 보존과 전문의 치세요. 네이버 지도 딱 열고 치과 보존과 혹은 전문의 이렇게 뜨면은 병원 밑에 기록에 의사의 어떤 전공이 나와요. 그 네이버 지도에 그 상호 밑에 어떤 과 의사가 한 명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치과 보존과가 한 명 있잖아요. 거기 가세요. 그러면 무조건 다 찾아내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아무튼 해피형, 조금 이제 매튜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해피형님 안녕하세요. 교정하면 맞아요. 수험생 때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수험생 때 해도 돼요. 왜냐? 저희 병원에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아픈 게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사실은 이제 고3 끝나고 해도 수능 끝나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긴 기간이 있죠. 근데 이 통증이 되게 짧은 기간이면 아파요. 그게 수술이죠. 교정은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 통증이 아니고 약간의 불편감 정도로 바뀌는 겁니다. 통증이 이렇게 할부, 통증을 할부로 한다고 생각하면 불편감으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험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편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프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 중간고사 언제야? 너 기말고사 언제야?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고무줄 안 걸게. 너 기말고사 끝나고 고무줄 와서 걸자. 이렇게.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릴 거예요. 남은 시간 5분 동안 쭈루루 가겠습니다. 탑건님 안녕하세요. 미백하면 이가 시릴 수 있다는데 앞니가 이상하게 당연히 미백하면 치아가 시리죠.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치아마다 달라요. 그래서 치과에서 미백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시리다고 한다면 농도를 조금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그 받는 횟수 같은 거에 텀을 약간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3번 미백하고 싶었는데 이가 너무 시려요. 그러면 오늘 한 번만 하고 한 3일 있다가 한 번 더 하고 3일 있다가 한 번 더 하시라고요. 예. 한 번에 너무 많게 너무 세게 하려고 하니까 이가 시린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에 맞는 농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참고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면은 탑건님
또 끝난 것 같고, 매튜님 아까 했고. 자, 김한결님 안녕하세요. 한결씨 질문은 어금니에 금이 살짝 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증거치료 지르코니아, 시끄러운 거. 근데 진짜 힘들지. 힘들어요. 한결씨 힘들겠다. 안 아파요? 네. 일단은 신경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치아 신경을 죽인다는 얘기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치과 보존과 가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많이 불편하면. 예. 매튜님 질문을 또 하셨는데, 이거 일단은 치과 보존과라도 학교마다 배우니 아니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전문의는 똑같아요. 저는 교정과거든요. 저는 교정과인데 그런 교정과에 대해서 사실은 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찌됐건 자, 그렇고, 야, 질문이 많네요. 근데 되게 재밌는 질문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자, 일단은 한결씨 질문은 아까 좀 도움이, 보정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나와요. 그리고 P제로님, 치주과 치은염의 차이 생겼을 때 방법을 알려주세요. 치은염은 뭘까요? 양치질 할 때 피나는 걸 치은염이라고 하시면 돼요. 치주는 뭘까요? 기둥주자, 치아의 기둥. 무슨 얘기냐면 뿌리 아래쪽이 뼈가 염증이 있는 거고, 치은은 그 잇몸 검이라고 하는 너덜너덜한 약간 분홍색 조직 있죠? 그게 염증이에요. 즉 뭐냐면 치은염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그때는 치주염으로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주염은 조금 더 많이 파괴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치은염은 약한 거예요. 방법은 뭘까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받고 검사 받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염증 치료를 하든지 스케일링을 받으면 돼요. 자, 엔젤님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최장 몇 년일까요? 53세 앞니를 했는데 있다면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는 최장 몇 년 그런 거 없어요. 임플란트는 뭐 빠질 때까지 쓰는 거죠. 저희가 뭐 치과 의사들이 보통 AS 기간 5년, 10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만 쓰면은 그냥 평생 가는 거죠. 저도 이 앞니 이거 씌운 지 한 20년 됐는데, 이거 쓸 때 친구가 야, 이거 수명은 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년은 개뿔 50년도 쓸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없습니다. 예. 자, JSJ님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 최근에 막 되게 이슈가 됐죠. 현재 연구 중에 치아 재생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까요? 해당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얘기한 거를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도 뭐 좋아합니다. 뭐 주기지 세포, 재생 세포 다 중요하죠. 하지만 치아 재생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연구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래 그게 세포 단위에서 원래 개발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하고 뭐 이렇게 일상 이상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뭘 심어가지고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서는 가능하겠죠. 즉 뭐냐면 뭐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소아 환자들한테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성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성인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이잖아요. 자, 죽어가는 세포가 생성되는 세포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줄기세포를 아무리 갖다 때려 박아봤자 절대로 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선희님 안녕하세요. 처음이네요. 선희님, 자 이제 인사드릴게요. 선희님 반가워요. 이제 1분 남았는데 막판에 들어오셨네요. 다음에 좀 빨리 들어오시고. 스케일링과 잇몸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딱 하나 차이. 스케일링은 안 아프게 한다. 그리고 보이는 치석을 제거한다. 잇몸치료는 뭐냐? 잇몸을 긁어낸다. 마취가 필요하다.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마취를 하냐 안 하냐. 스케일링을 할 때 마취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스케일링은 위생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죠. 하지만 잇몸 치료 자체는 위생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치과 의사가 마취 주사를 하고 합니다. 마취 주사를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엄청나게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 차이가 납니다. 자, 창의 성실 예절님, 혹시 건강하지 않은 치아를 매일 치료하다 보면, 아니요. 건강하지 않는 치아를 보면은 치료를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의지가 막 솟구칩니다. 막, 야, 내가 이거를 엄청 밝게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치아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정신도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 성실 예절님. 마음이 어둡다니요. 저는 애가 4명인데요. 네, 제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 리가 없죠. 제 애들이 다 이렇게 팔다리 하나씩 잡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조금 제가 이게 질문을 좀 후루루룩 했는데 선희님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늦게 인사드렸는데 되게 액티브 하시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튜님은 돌출입 교정으로 질문을 좀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어, 어, 자세히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교정할 때 교정하시는 원장님이 이를 뽑자고 한 거는 생리를 뽑는 게 아니고 뽑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들 날씨 조심하시고. 안 돼. 그러면 여기 댓글 남기세요. 댓글 남기고 여기 그 비욘디 좋아요 이게 따봉 이렇게 눌러주시고, 조성주 원장님 목소리 좋고 외모 짱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영애님도 잘 지내시고요. 예.